환경복지에 대한 욕구및 역할 증가입니다. 결국은 생태계 파괴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그 생태계 파괴는 바이러스가 파괴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파괴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민의식들이 발전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들, 복지가 아닌 환경복지에 대한 대응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쓰레기 줄이기, 환경복지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복지관이 이걸 했다가 지금 뭐 또 잠정 운영이 중단되는 바람에 못했는데요. 부가 들어와나가는 지구환경, 환경복지 차원에서의 교육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모 지역에 뭐 분당 나오네요. 그 우유팩을 가져오면 휴지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폐건전지를 모아오면 휴지로 바꿔주고, 물론 그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되게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을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인천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다양한 환경과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경기도에 있을 때는 그 복지관이 이걸 중심 역할을 많이, 주민자치센터도 했지만 복지관들도 중심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런 차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동영상이나 실시간 온라인 방송 등을 활용한 서비스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특히 이 물리적 이 장비 구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고화질의 카메라, 음성 전달할 수 있는 녹화,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불량스러운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 교육해야 되고, 또 장비를 갖추는 것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서 QR코드 인증받는 방법이고, 이런 장비를 구비하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줌을 활용하는 것, 또는 구글 행아웃을 이용하는 것,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숙달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거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이 포함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재개념화 및 수가 제도 마련. 이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뭐 깊게 설명드리면 복잡하고요. 보건복지부에 가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복지 서비스를 저희가 사회 서비스에 넣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때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젠 재난이라고 본다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 상황들이 된다면 하나의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재난지역 선포되고 재난상황 선포되고 재난에 대한 대상자가 선정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바우처 카드든 아니면 복지 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아예 그냥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사회복지기관도 이거 사도 돼요? 예산을 이렇게 돌려야 돼? 이게 아니라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재난 상황이 된다면 그 복지관 예산을 가지고 재난 서비스를 구입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그런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 거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면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일곱 번째, 휴관이 아닌 사회복지기관의 위기상황 운영에 대한 공식화와 지침이 필요하다. 이건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휴관이 아니다. 우리는 위기대응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침에 매뉴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최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망도 마련한다. 인천은 여러 형태로 해서 지원을 그래도 많이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유연근무제를 기관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또 지침이 내려왔고요. 근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건강상의 취약이 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질의했을 때 그건 기관장의 판단에 맡긴다. 사실 되게 모호하거든요. 누가 결국은 판단은 뭐 기관장이 하지만 책임도 다 기관장이 져야 되는 그런 지침이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들, 방법들을 찾아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다가 감염됐을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할 것인가. 사실은 의심가면 그냥 집에 쉬어라. 보건소에 진료받고 병원에 가라. 이게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게 근무하다가 걸린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뉴얼 자체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나왔던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9번째, 코로나19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인, 가족, 사회 문제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기관의 차원에서의 고민거리들이죠. 저성장, 기업 파산, 실직, 가계경제 위기, 빈곤,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이 만연해질 거고요. 그것들에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독, 외로움, 우울, 고독사, 또 최근에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 블루라는 뭐 우울 같은 건데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연금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복지관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사례 관리할 수 있도록 파견해달라 또는 한 명 정도라도 충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례 관리 쪽에 어떤 인력이 보강된다면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보강되는 게 현실적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 강화돼야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으로 해서 지역을 묶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이 용어는 제가 고민하다가요. 그래도 논문 자체에 가상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가상복지관이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연구자가 과거에 이런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썼고요. 가상복지관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또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거고요. 이거는 뒤에 요거 말고요. 요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에도 영정공간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썼고요. 그 다음에 일산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스마트 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에도 있다가 없어졌죠. 어떻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건 좋은데요. 복지시설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기능특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현장 중심과 현장 종교령 사업으로 가야 되고요. 복지관 기능 특화 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고요. 이동복지관이 스마트형으로 가는 게 좀 맞겠다. 서비스 대상 지역이 넓거나 인구 대비 복지관 수가 현저하게 적은 지역의 경우 적용할 수 있겠다. 사례관리 및 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요. 스마트 워크를 위한 장비 예산 투자가 필수고요. 직원들의 유연근무제는 필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융복합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이건 뒤에 사진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 등에 필요한 장비 필수 확보고요. 기관 마케팅 방식도 좀 혁신적이고 입체적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코로나19 이후에, 19 이후에 사회복지관 사업 중 축소 또는 확대, 폐지해야 할 사업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모 복지관에서 실제 했던 사진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심리 지원을 했던 거죠. 영상이 있지만 지금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 제가 벤처기업이랑 이런 관련, AI 관련된 사회복지 적용 관련된 토론회 할 때 이거 수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요양 등급 받으면 이런 AI 기계를 무상으로 받고 그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향후에는 좀 점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아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거죠. 인천시가 지자체 중 최초 열 화상 카메라를 지원해서 지금 아주 직원들이 유용하게 기관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건 칭찬하고 자랑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세부적이긴 한데 단편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는 동영상 중심의 또는 실시간 중심의 마케팅 또는 영상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고요. 대부분 사진이 올라가 있죠. 근데 제가 가정 방문을 가면서 보니까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계세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근데 복지관 소식을 알고 싶어도 사진만 보면 사실은 되게 생생함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걸 클릭하면 사진도 있지만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또는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가서 집에서도 접근성 있게 복지관의 소식, 복지관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으로